テストが入りますので、皆さん確認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これ以降は韓国語で進行させていただきます。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이 벌써 밝아 1월을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통일연합 금요통신 강좌도 첫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국제국장 이종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평화통일연합 중앙본부 김원식 사무총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호랑이 띠인데 애기들 젖 많이 먹이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통통신대학을 알려주시고요. 많은 천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손대호 박사님은 두 번째 강의가 되는데 지난번에 그 강의 끝나고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강의 듣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초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통신대학에 나와서 강연하시 주심으로 인해서 통신대학이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단 소개가 다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진행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안 가져와 가지고 이 선생님 옛날에 우리들에게 강의했던 책이 있어요. 이게 정오의 철학 변정법적 유물론을 걷어내자. 이 책을 보면 그때 강의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맞는지 제가 집에서 열심히 읽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잘 정리된 책이 있어요. 남북이 함께 사는 그 통일의 길이라고요. 이런 거 앞으로 일본어로 번역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의 깊이와 또 우리에게 이해 쉽게끔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는 이 강의는 그 평통에서 책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편집해서 손 박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때까지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강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15일에 손대호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지피지기의 신통일 한국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또 듣고 싶다.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런 성원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22년도 첫 번째로 우리가 손대호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대호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장,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회장,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총장, 세계일보 편집인 주필 회장, 선문대학교 부총장, 워싱턴타임즈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고전문학의 의식지향, 그리고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 번역서로는 도덕 정치를 말하다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1차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유일 영도체계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지피지기의 신통일론 두 번째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김원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참가하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3월 달에 있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놓고 많은 논쟁도 있고 열띤 분위기에 있습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저 나라는 참 우리가 안고 가는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오늘이 14일인데 벌써 세 차례나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하고 세 번째 오늘은 또 2발이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많이 긴장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시점인데 제가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하는 것은 지피지기의 우리 남북 통일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취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기가 참 어려운 집단이죠.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고 뭐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정보의 교류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상대를 위해서 또는 상대와 더불어 함께 주고받고 살아야 할 인간 세상의 근본, 기본이 국가 단위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북한을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역시 북한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의 소위 영도 계급, 다시 말하면 노동당 핵심들 또는 노동당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백두혈통이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핵으로 해서 노동당의 모든 간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체사상이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내용을 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적인 교육을 하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머리를 다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북한의 인민, 즉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상적인 노예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알려면은 주체사상의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온갖 체제적인 것 또는 산업적인 것 이런 교육적인 것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걸 다 관통해서 지배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이북 동포들의 의식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아는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가 조금 더 타치해야 할 부분을 못한 것이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때에 와가지고 2013년에 개정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규약의 상위 규범으로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 김정일 시대는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1974년 김정일이가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수령 영도론으로 본 사람 중심의 허구성,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령이라는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금 수령들입니다. 이 수령들은 북한 전체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 또는 집단, 국가의 뇌수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나 모든 일을 해나가는 주체로서 뇌수에 해당한다, 수령이. 그리고 그 수령의 뇌의 명령을 백체에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것이 조선노동당입니다. 이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지령과 지시를 일반 인민 대중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민 대중, 맨 밑에 있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북에서는 자기들이 인민이라고 자꾸 불러요. 인민. 이거는 사지백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 중추신경, 사지백체와 같이 수령, 노동당, 인민대중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 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기체인 수령, 노동당, 인민대중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일체가 된 새 수령과 노동당과 인민대중의 역할은 뇌와 중추신경과 사지백체와 같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그 철학적 원리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주인이 자기 자신, 사람 자신이다. 사람 외에는 하나님도 없고 어떤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또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는 인민대중이라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포에 불과한 사지백체고, 그거를 주관하는 중추신경은 노동당이고, 그게 인민대중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노동당 당원들이 되겠죠. 이 노동당 당원들 가운데에 이제 수령이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동당의 여러 사람들 중에 거기에 수령이 한 사람이 있어야 이걸 전일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를 세워놓으면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 우리가 다시 잠깐 그 6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번. 6번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사상의 철학, 역사, 또 지도적 원칙의 이 대응 관계를 봅니다. 주체사상에는 철학적 원리가 있어요. 또 사회 역사 원리가 있다 그러고 지도적 원칙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라는 이 파트예요. 여기에 보면 주체사상이 제일 강조하고 중점을 찍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 중심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놓고는 이 철학적 원리가
실천적인 사회 역사에 적용이 될 때는 난데없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역사에 들어가서는 인민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놔요.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인이다. 사람이 사회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또 두 번째 보면 자주성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인민대중이 누구 있는데 지배받지 않고 자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민대중이 사람이 주인이고 결정이면은 무슨 투쟁할 게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지. 왜 난데없이 인민대중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또 사회 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또 말합니다. 사람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네 번째는 의식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인민대중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참 언어의 농간이고 논리가 뒤틀린 얘기인가 틀린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1번. 네, 11번 보면은 제가 이거 왜 문제 삼느냐 하면은 자연적인 인간하고 인민대중으로 바뀌어지는 사회 역사로 넘어가면은 자연적 인간이 아니고 인민대중으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자연인간으로 됐으면 역사 속에서도 자연인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자연인간은 어떻게 나왔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나 이 주체사상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진화론적, 유물론적, 무신론적으로 인간이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질이 점점 고등존재로 진화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신이 어쨌다 이런 말은 싹 빼고 하여간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그 물질로 된 존재가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되는 데는 원숭이까지 왔어요. 이제 유인원이 돼가지고 유인원이 어떻게 사람이 됐느냐. 노동을 통해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거는 노동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되겠죠. 그 물질 세계에서 발전한 최고의 산물이 자연인간입니다. 이 자연인간에게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자연인간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간다고 해야 될 텐데 난데없이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인민대중이라는 말로 바꿔놔요. 그 인민대중에 속하는 거는 뭐냐?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 이런 것만 인민대중이라는 거예요. 계급으로 완전히 바꿔놔요. 계급적 인간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인민대중을 3부류에 51개 계급이 있다고 말해요. 그중에서 제거돼야 할 계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당성이 좋다, 토대가 좋다 하는 사람들만 인민대중이고 나라로 말하면 국민대접을 받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인간이 계급인간, 인민대중으로 돌변하고 인민대중에 속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 중심이라 해놓고. 예?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 중심이라고 해놓고 계급에게 토대가 좋은 노동자 출신, 무산자 계급, 농민, 근로 인테리 이런 식으로만 말해놓고 거기에 들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제거 대상이고 억압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그 주체 사상에 있어서 수행영동으로 본 사람 중심의 허구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인민대중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시 8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차트는 8번으로 8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민대중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974년에 이제 김일성이가 자기 후계자를 김정일로 세우기까지 절대 독재를 계속 해오면서 모든 자기의 정적들, 뭐 각파벌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세습 기반이 다 됐을 때 이 김정일이가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걸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조항에 65항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2013년에 개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10개 조항에 10개 조에 65항을 60항으로 줄였어요. 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둘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0대 원칙,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것은 노동당 규약에 있어서 최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노동당 규약이 여러 몇십 개 조가 있지만은 그 위에 있어요. 위에. 근데 이 노동당 규약이나 10대 원칙 이것은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예? 자,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그 유일 영도 체계를 10대 원칙을 중심해 가지고 수령 노동당 인민대중을 뇌 중추신경 사지백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인민대중이 생명이 두 가지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은 뭐냐? 육신의 생명, 육체적 생명은 인민대중들의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령에 붙어 있는 수령이 노동당을 통해서 나에게 미쳐오는 이 조직적 이 유기체에 내가 세포로서 일체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조직화되어 있을 때 그 수령으로부터 나에게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죠. 죽지만은 내가 수령에 붙어 있으면 노동당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수령에 충성을 다해 나가면 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까지 지금 북한이
종교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육체의 생명 플러스 사회 정치적 생명을 수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대중이 무슨 사람이 돼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인이고 하는 말은 완전히 여기서는 허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수령만이 주체지 주인이지 어디 여기 주인이 인민대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수령을 절대화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교실을 따르고 그 어록들을 신조화하고 혁명사상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모든 이 행동 신조를 갖다가 10대 원칙이 다 규정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말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합시다. 뭐라고 했냐? 김일성 어록에보면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 크기나 역사의 유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령의 위대성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지금 그 수령이 절대적으로인 신과 같아. 신격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김일성이는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하는 차원까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오늘 좀 훑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조금 내려갑니다. 자, 여기 이게 몇 번입니까? 13번이죠.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을 보면 주체사상의 그 총 결론은 뭐냐 하면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왕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체사상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북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소위 동포들의 의식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포들이 그걸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없는 처지에서 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예. 자, 보십시다. 북한에서 최고의 힘 있는 규범과 아주 그 지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백두혈통 수령들의 어록과 교시, 지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가르친다고 한 말, 뭐 지시, 이래라 저래라 한 내용들, 여러 가지 연설문 뭐 이런저런 발표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고예요. 뭐 헌법 뭐 저리 가라 이거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선노동당으로 지시가 내려오겠죠. 어록과 교시가 조선노동당이 실천해야 할 중추신경과 같은 거니까. 이건 어버이고 이건 어머니래요. 어머니 노동당이랍니다. 인민대중들에 대해서. 이 조선노동당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노동당에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여러 있는데 규약도 뭐 이게 보면은 55조 60조까지 있어요. 60조까지. 노동당 규약이 60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동당 규약 서문이 있기도 하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정일 때는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74년부터니까 몇 년을 이걸로 지도해 내려왔느냐 하면요. 몇 년입니까? 47년? 몇 년이죠? 49년. 49년을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통치해 오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2010
2021년 12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어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사상 체계가 아니고 영도 체계로 바꿨어요. 사상은 이미 확립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영도 지시 복종의 관계로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이 원칙을 제일 상위에 놓고 노동당 규약 60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자유세계나 이 보통 국가에서 말하는 헌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 헌법은 우리의 개념의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상위 규범이잖아요. 뭐 대통령이 됐든 누구가 됐든 헌법이 더 위에 있죠. 헌법을 어기는 국가의 통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헌법이라는 게 이게 정당인 노동당의 하위 개념이요. 노동당의 강령의 영도를 받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라는 것은 노동당의 영도와 관리 하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무슨 정당 야당이 있거나 여당이 있어서 무슨 대통령이 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국가의 아래에서 한 파트에서 자기들이 일을 해 나가는 거지. 정당이 국가 위에서 헌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 노동당을 또 좌지우지하는 두뇌와 같은 뇌수가 백두 혈통들의 수령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헌법 체계에서 지배를 하겠죠. 이 헌법이라는 거는 노동당 10대 이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하에 있는 노동당 규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김정은이 때 와가지고 헌법을 바꿨어요. 근데 그 아래 이제 하위 기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법령이 있겠고 뭐 하위 법령들이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북한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단초가 보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런 면에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항이죠, 이제. 14번. 자, 이번에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조에 60항목이 있어요. 2013년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제1조에서 10조까지의 내용을 다 이렇게 내용을 밝혀놨어요. 근데 이 1개조마다 보통 5개 내지 6개, 평균 6개의 지켜야 할 항목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60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1번 제1조라고 합시다.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1조 하면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나와요. 그럼 제2조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렇게 또 됩니다.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한번 맛은 한번 봅시다. 3번 3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이래놓고 또 이제 이 속에 한 5개, 6개 항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4조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때 개정을 해가지고 나온 영도 체계이기 때문에 김일성만 강조했던 이 김정일이 때 했던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 때는 계속 김일성만 높였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었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김정일까지도 이제 김일성과 같은 반열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5조 보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수령의 지시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작품을 지녀야 한다. 8조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아까 나왔죠. 정치적 생명.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이제 마지막 조 10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 위협, 성군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개성 완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10대의 원칙, 10대 조가 있습니다. 10대 1조, 2조로부터 하면 이게 1개 조로 하면 10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에 이제 한 항목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2항을 한번 보겠어요. 2항. 2항에 아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렇게 아까 제1조가 이렇게 2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조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앞에 항목이 지금 5개 있는데 5개 앞에 제시문이라는 게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각 조마다. 이 제시문이 또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이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모든 인민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민족,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민족과 국가라는 뜻 아니겠어요? 민족과 국가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그 의무를 다하는 데서부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라 했어요. 의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의무가 있겠죠. 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무슨 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는 사람,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는 무엇가 의무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고,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의무고, 우리 국민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받드는 것이 가장 숭고한 의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는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받들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거꾸로 국민들이, 인민이라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수령을 위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이 국민이 해야 할 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얘기입니까? 이제 그 정도로 갔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는. 예? 신격화가 돼도 이렇게 신격화, 우상이 돼도 이런 우상이 없죠. 자, 여기에 뭐 5항이 있는데 5항을 우리가 이거 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읽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비슷한 말,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김정일 동지는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모시자 이 말이에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결사 보유하여야 한다. 여러분, 금수산 태양궁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후반부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둘 다 죽었잖아요. 김일성이도 죽고 1994년 7월 달에 죽고 김정일이는 2011년 12월 달에 죽었잖아요. 이 죽은 두 수령을 금수산 태양궁전에 섞지 않는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8억 달러를 들여서 태양궁전을 뭐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영생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태양 성지로 훌륭히 끓이고 결사 보유해야 된대요. 그걸 지켜야 된다. 결사 보유.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인민군이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사 보유 이거. 시신 미이라를 갖다가 결사 보유해야 된다. 네 항목제 4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태양궁전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체탑을 만들었어요. 이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 속에 간직하고 삶에 투쟁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는 지금 북한 동포들한테는 태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쌓아 올리신 불면의 혁명 업적을 경결히 옹호고사하고 길이 빛내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0대 원칙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항목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여기 사망을 다시 한번 3조에 6항이 있어요. 6항목을 한번 봅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여기 보십시오. 결사옹위하는 것은 인민의 지상의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의지다. 여기에 잘 보십시오. 1항을 보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와 우리 당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감정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당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이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지 이름을 넣지 않고 현직에 있는 당의 수령이니까 우리 당이라 그러면 당 중심 우리 당이라는 것은 김정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은 김일성의 어록, 주체사상, 지시, 당 규약 이런 거 이외에 다른 거를 봤다가는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정통적인 이론보다도 이거를 봐야지 그것까지도 지금 다 덮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예요? 기독교의 10계명 항목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에다가 김정은, 김정일, 백두혈통 이름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10계명을 그대로 카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가 제일 항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알면 안 된다. 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북한 동포들 앞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거 이외에 딴 거 알았다간 다 쳐단대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와 위대성을 경결히 옹호하며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결사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3.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이 당은 전부 다 김정은입니다.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자, 네 번째, 백두산 절세 위인들, 새놈들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거를 이 김정은이는 이제 백두산을 들고 나와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영상을 모신 출판 선전물, 현지 교시판과 말씀판, 영생탑,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유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아주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때 대구에서 할 때 그때가 2008년도인가 그때쯤 된 것 같은데 2000 몇 년도인지 그때 무슨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김정일이 하고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인지 누군가가 악수하는 그런 그림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프랑카드로 해가 걸어놨는데 그게 비를 맞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던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응원 내려왔던 북한의 김일성 대학생들하고
그거 왔잖아요. 그 패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버스를 세워가지고 쫓아 올라가가 그 프랑카드 이 우리 수령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실 수가 있냐고 비 맞힐 수가 있냐고 그걸 막 항의하면서 뜯어서 차곡차곡 모시고 간 그런 게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와 혁명 사적지, 혁명 사적비와 표식비, 혁명 발군과가 혁명 사적관,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이게 뭐, 에? 다 이게 성지가 돼 있어요. 성지. 이런 성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각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기관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수천 수만 개의 동상이니 뭐 연구관이 연구실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탑이니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어떤 저 지방의 조그만한 데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도 뭐 이렇게 주민들을 그걸 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참배를 시키는데 밤중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막 그냥 내리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게 상할까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간을 좋으면서 쫓아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다치면은 자기들이 바로 다치니까 이런 식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6항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와 당의 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단위들을 잘 꾸리고 영도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조금 더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본론이기 때문에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하나만 더 보겠어요. 8번을 봅니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정치적 생명이라는 말, 아까 나온 거.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혁명 정사의 가장 큰 영예이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적 생명,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하고 이게 기독교가 사후에 천당 가는 영생의 길이 있다고 다 가르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거? 네? 근데 이것들은 조직 속에 국가의 조직 체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거미줄에 묶어놓는 것처럼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조직 속에 끼어 들어가서 충성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그 일본 거는 자각적이라고 했는데 지각적으로 참가한다 했는데 이거 자각적입니다. 자각적으로 바꿔주세요.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 분공을 제때 수행하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나태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 위임 분공 자기에게 배당되는 어떤 책임을 제때 수행하여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가요. 집단으로 가야지 개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개인의 자유니 뭐니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령의 의지, 당의 의지, 10대 강령 10대 이 원칙 이게 이거예요. 이거에 어긋나면은 바로
제거가 된다. 정치조직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조직이죠. 조직 정치조직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 검토총화하며 그게 노상총화 비판회의를 하잖아요. 모든 조직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직장에 가서 집에 와서 지역에서 뭐 어디에 뭐 얼마나 이중 삼중의 조직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 딸은 아들 딸들대로. 예.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이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된다. 사람을 덜덜 볶아요. 예. 잠시도 개인의 생각을 사상의 자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슨 사유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뭘 상상의 자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4. 김정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과학 수행에 투신하며 혁명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오로지 덜덜 볶아서 노예와 같이 끌려다니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사회 역사 발전하는 인민 대중의 사명을 다한다. 당성 좋은 걸 해야 된다. 이러니까 노동 착취 국가예요. 예? 이 뭐 집단 무슨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 동포들의 노동력을 뼈까지 추려서 다 발라내는 노동 착취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이념이에요. 무슨 놈의 철학이야, 철학은. 5항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당의 정치적 신임에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정치 이론 수준과 기술 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당에서 맡겨진 혁명 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정치 사회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금이 줄 조직 속에서 평생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 착취를 다 당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너 아주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충신으로서 뭐 영웅칭호로서 받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영웅들이 열사들이 있는 묘소에 가서 묻었다 그러면 뭐 그 영생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요. 북한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당규약보다도 이게 더 높고 헌법보다도 10대 원칙이 더 높은 힘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북한에서 살다가 남쪽에 내려온 탈북자들 중에 상당히 인텔리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을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자기가 입당 원서를 낼 때 헌법을 한번 읽어보고 노동당 규약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뒤로는 헌법을 읽고 외우고 노동당 규약을 읽고 외우는 기회는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늘 가까이 하면서 외우고 이거 어긋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암송했던 것이 뭐냐면 이 10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10대 원칙. 이 10대 원칙은 이 북한 사람들의 중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면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암송하면서 여기에 맞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하다가 저녁에 일 다 마치고 잡니다. 자고 한 저녁에 7, 8시간을 잠자고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24시간 하루를 생활하고 또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생활하고 12개월을 생활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일상생활 속에 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이죠. 내 은행 심사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먹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규제하고 지시하는 어긋나서는 안 되는 항목이 60개 항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긋나면은 강제적으로 큰 내가 심판을 받거나 어떤 벌을 받는 범죄가 되는 이런 입장에 60개 항목이 나의 하루를 주관하고 일주일을 주관하고 한 달, 1년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 한마디 삐그덕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예? 자식들 앞에도 함부로 말 못하는 겁니다.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 앞에 이 10대 항목 중에 6개도 7개조 이렇게 10개조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수령님 이외에 당 간부들이라든가 어떤 고위 중차대한 인물들이 파벌을 조성하거나 무슨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따른다거나 누구와 가까이 해서 선물을 주거나 받거나 한다거나 이런 파당적인 일을 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따로 따른다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금지하는 이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8항까지 10항 중에 제가 세세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는 어버이 수령 빼고는 북한의 주민들이 전부 다 1대1로 종적인 관계만 맺어요. 종적으로 이렇게만. 횡적으로 이 수령에 바치는 충성보다도 횡적으로 부부간에도 여기가 더 가깝다. 친구간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할 수가 형제간에 가깝다. 또는 누구 자기하고 가까운 어떤 뭐 당간부가 누가 있다. 이러면은 이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장성택일을 그렇게 해서 제거한 거예요. 장성택일을 제거할 때 양봉의미하고 파벌을 만드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수령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하지만은 속으로는 위해를 가하듯이 다른 업무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대1로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무서운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게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뭐 자식이 아버지 고발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 부부, 자녀 관계가 이 당성 앞에는 깨지는 겁니다. 살부애가 있다든지 무슨 뭐 부부간에도 고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으면 안 돼. 종적인 것만 이끌어가면서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감시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뭐 통반 뭐 5호 감시제니 뭐니 이래가지고 얼마나 조직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기가 막히는 사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10대 강령이에요. 10대 강령.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거 뭐 10대 강령이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이 맛을 못 봤어요,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시면은 1개 항에서 10개 항에 10개 조에 5, 6개 항목 있는 하나하나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북 사람들이 말이요. 숨을 못 쉬고 사는 노예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한다?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는 핵무장까지 다 해놨어요. 핵무장.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뭐 다 돼가기 때문에 당규약은 저렇게 돼 있는데 뭐 헌법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는요, 헌법이 있기는 있는데 헌법을 엄청 개정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 한 거는 뭐 1948년에 자기들이 인민공화국 출범될 때 그때 이제 1차 헌법을 제정을 했겠죠. 그때부터 2019년 4월 달까지 14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아마 5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 게 김정은이 때예요. 2019년 4월에 여기 보면은 이게 그전 2016년에 개정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 사회주의 국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셨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 영생위협을 개척하시고 뭐 이런 그 헌법을 바꿨는데 이 헌법 바꾸는 목적지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화, 절대화, 독재의 그 전체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북한 헌법의 목적지가 국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쪽이 아니라 백두혈통들의 권력 강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거 보세요. 성군혁명 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유한다 이런 거를 이제는 이번에는 뭐라고 바꿨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김정은이가 점점 이제 더 2016년도 때 바뀐 거는 혁명의 수뇌부를 보유한다는 정도로 자기 이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헌법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당규약 개정한 과정을 아까 그 규약 개정했는데 당규약 개정을 한 걸 보면은 이게 7차 때 노동당 이게 8차 때 여기가 이제 대회고 이게 7차 대회입니다. 7차 대회는 이런 모양으로 당 대회를 했어요. 노동당 7차 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사진이 없어졌어. 그리고 저들 이 망치, 낫, 분으로 상징하는 노동당의 이 상징 마크만 로고만 갖다 붙였잖아. 이걸 가지고 뭐 와 이제는 이 사람들 뭐 다 제거하고 무슨 뭐 당중심으로만 가니까 이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가 별 볼 일 없는 게 되느냐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뭐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2021년 작년 1월 5일에서 12일이니까 이제 1년 됐는데 여기에 옛날에는 노동당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자 사상으로 주체형의 혁명정당이다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뭐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조선노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 이때 온 사회는 남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 남한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 얘기를 빼놓는 듯한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나 인민대주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인민대중의 자주성? 그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거지. 누구에게? 남한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2016년 5월에 개정한 헌법에서 이렇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한다.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라니까 남한을 이 속에 포함시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남한을 혁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민족해방은 뭐예요?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거. 미군의 식민지 남한을 해방시키는 거.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뭐예요? 남한의 주권자, 정권 담당자들이 독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엎어라. 반제, 반독재라는 뜻과 같죠.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입니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북반부입니다.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분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이건 어디예요? 남한 보고 하는 거예요. 남한 사회가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민족해방이라는 말을 뺐어요. 민족해방이라는 말을 싹 빼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이렇게 말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이것도 미군 철수, 미군 쫓아내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라고 했잖아. 혁명이라는 말 안 하고. 이게 남한 사람들의 전략적인 언어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남한에 있는 좌파들은 봐라. 이제 북한은 남조선을 갖다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안 한다. 그 노선 포기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하는 데 있으며 당면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야, 이게 공산주의 사회를 옛날 당규약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 헌법에 이번 2001년 전에 이걸 바꿔놨으니까 앞으로 당규약을 바꿀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다시 만든다고. 주체사상 강조하면서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말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산주의 사회를 다시 끌고 왔어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일본 군국주의 재침 뭐 어쩌고 하는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는 말이 옛날 2021년 1월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고. 이런 말은 싹 빼는 거예요. 이제. 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며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 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봐요.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인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자.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속에 들어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활동하기에 좋게 이렇게 말을 바꿔 놓는 거예요. 옛날처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선언한다는 말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활동이 이게 북한이 바로 지원을 해서 한다는 말을 할 텐데 간접업부로 바꿔놨는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은 좀 줄이지만은 그 대신 김일성 주의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예? 주의라는 게 최고 개념입니다. 사상에서는요. 사상, 이론, 사상, 그 다음에 주의입니다. 주의가 제일 높은 단계의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해가 통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교약 개정과 남조선 혁명론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교약 제정은 46년 8월 달에 북조선 노동당 창립 이후에 9차례나 아까 앞에 1월 달에 9차례 개정했죠. 그 백두혈통 수령 독재와 강화를 목표로 그 속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남조선 혁명론을 어떻게 변화하느냐면요. 제1단계는 1956년에서 1980년까지 남조선을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남한을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하고 민주혁명해야 된다. 반제국주의는 미국을 반미해야 된다. 반봉건은 남한에 있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친일파들, 자본가들 이런 것들이 반봉건주의자들과 마찬가지야. 지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혁명은 주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청와대 주인공들을 다 뒤집어 엎자 이거야. 요거 80년대까지 하다가 80년 이후에는 남한의 해방 논리가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한다. 인민 말을 들어가면은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선동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니 노동자 농민 이런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해라 이렇게 선동하는 논리가 된다 이거지. 이걸 2010년까지는 강조했다가 2010년 이후에 2021년까지는 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말을 빼서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민족해방 미군 쫓아내고 이 노동조합 운동들이 다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민주주의 혁명만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혁명하는 주체 세력들이 벌써 인민민주주의를 따르는 노동조합 운동 심지어 정교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진지를 구축해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반정부 투쟁을 해나가는 그런 논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국적 범위에서 이런 말을 안 하고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이런 말로 바꿔놨어요. 요새 대한민국 내에 종북 주사파 좌파 사람들이 활동하게 편한 소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회 자주적이다. 이게 반미하라는 얘기요. 그러고는 곳곳에 민주주의적인 민주화라는 얘기 좀 하고 민주라고 갖다 대면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무슨 공산주의 혁명 하려고 하는 놈들이다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남쪽이 지금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다는 자신감 표시예요. 이거. 이 남조선 혁명론이 아무리 변화해도 기존은 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남조선 혁명론의 핵심은 미군 철수, 좌익 정권 수립 후에 북과 연방제 통일을 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 무슨 뭐 국가보안법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권력기구들 국군 내 정보기관 기무사니 뭐 보안사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뭐 좌익 정권이 나와가 지금 얼마나 저쪽에 원하는 걸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는 사상 이념적으로도 위기고 안보적으로도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 14차례 헌법도 이게 개정을 많이 했는데 김정일 때에 5번이나 개헌을 했는데요. 그 김정은이 때도 절대 권력 강화하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수령으로 등극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 잡은 지가 벌써 10년 됐죠. 지 아버지 죽은 지가 10년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독재 전체주의가 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보면요. 당면 목적,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고 남한에 있는 이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 남한에 있는 이 좌파의 이론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는 서로 각자 도생론을 하지 북한이 남쪽을 갖다가 말이야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북한을 뭐 걱정하지 말아라. 흡수 통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면서 남한 적과 통일 노선을 북한이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여당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는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이미 늦었으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간섭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남쪽 내부에 있는 이 친북, 종북 좌익 세력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한다느니 뭐 독재 투쟁을 한다느니 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난리 운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자기들은 이제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인민을 제일 우위에 놓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지금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말로 이렇게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가겠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의 전문이나 당규학 전문에도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핵강국, 핵무장을 완전히 이제는 완성해놨다는 말을 아예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절대로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당규학에도 그렇고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핵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 안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비핵화라는 거는 남한 전체에 미군 내 핵무기가 다시 못 들어오고 그것이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제주도는 물론이고 일본 땅에는 물론이고 오키나와까지도 미군의 핵무기는 못 들어온다는 말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개발해 놓은 그 핵을 비핵화한다는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헌법에도 당규학에도 그렇게 지금 못을 박아놨다고. 그걸 고치지 않는데 무슨 비핵화가 북한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당면 목적은 이렇게 가면서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한엔 그런 기지를 만들어 놔서 남한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규약에 보면은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당규약,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운다. 각 시도 군당위원회도 당중앙이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의 유일적 영도 실현, 그 영도 체계 10대 조항 있잖아요. 그거 실현에 저해를 두는 당규율 위반 행위를 감독 조사하고 당규율 문제를 심의하며 신소 청원을 처리하고 도시 군당 재정 관리 사업을 검사한다. 그러니까 당규약 전체도 유일영도 체계라는 이게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규약 속에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보는데 잠깐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2, 3분 남았네. 아까 그 제가 금수산 기념궁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만수대 지금 뭐 인민학습당이니 무슨 만수대 의사당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언덕에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이 만수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대동강도 보이고 이렇게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한 5, 60m 언덕이 있는데요. 이곳이 그 유명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의 동양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길선주 목사 사무엘 모펫이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이 자리가 지금 다 허물어 없애버리고 김일성의 장대현이라는 이 이름을 만수대로 바꿨어요. 만수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명이름이 만수대 혁명의 성지로 지금 바꿔졌어요. 바꿔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모셔놨다. 모셔놨다. 참,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만수대에 가셔가지고 만수대 국회의사당 있는 자리에 가서가 김일성 주체사상 내려놓으라고 호통치셨잖아요. 1991년 11월 달에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이 북한에 올라가셔가지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주체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북한이 살 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남북한이 평화통일된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주체사상을 내려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강좌 2월 달에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완전히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김일성이 김정일 앞에 가가 이렇게 신도가 됐다니까? 주체사상 신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성지, 신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신정 통치의 성지가 돼서 금수산 태양궁전, 만수대 언덕에 있는 이 장대현 교회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꾸몄냐면요. 김일성이가 살아서 집무하던 자리가 거기에요. 집무실이 거기 있어서.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집무실을 이렇게 개조를 하고 김일성이를 거기에 미라로 만들어가 모시는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것이 1994년 7월 달에 죽었으니까 한 1년 걸리면서 그걸 고치고 난리를 칠 때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대행군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94년 말부터 이제 농사가 안 되고 이제 식량이 95년부터는 식량 배급이 끊어져요. 그렇게 굶어 죽어 가는데도 김일성이 금수산 기념궁전 만들고 미이라 만드는데 돈을 7억 8천만 달러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이라 관리하는데 해마다 돈을 몇 천만 달러씩 쓰고 국판 주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도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도 죽었어. 김일성이도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도 죽었어요. 2011년 말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2012년에 아버지는 72년 60살 살아있을 때 이 동상을 세워놨고 김정일이는 죽고 난 다음에 이 동상을 세운 거예요. 부자 동상을. 높이가 20m, 20m. 그 김정일 동상은 2012년에 누가 세워줬냐? 김정은이가 세워준 거예요. 이래 놓고는 이름을 이번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태양궁전이라고 바꿔놨어. 이 둘이가 지금 이북의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신. 그러고는 그 지아버지 죽은 그날 12월 17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태양궁전으로 이름만 바꿨다가 개관식을 했어요. 개관식. 금수산 태양궁전 개관식을 김정일 죽은 지 1주기 때 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2013년에 법까지 만들었어. 무슨 법을? 금수산 태양궁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령 영생법전이에요. 수령이 죽지 않고 영생 불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라로. 예? 이 두 수령이 지금 꽃바구니에 둘러싸여 있고 말이야. 예? 꽃백에 백에 눕고 이 다음 내가 강의할 때는 그 미라 모양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수령 영생법전이요. 수령이 없으면 국가도 민족도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걸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시체를. 그리고는 드디어 2019년 1월 달에는 이 죽은 김일성, 김정일 사망일인 7월 8일과 12월 17일을 국가적 추모의 날로 만들고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김정은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백두혈통을 대를 이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까 10대 항목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항목 제10조에 그 혁명을 개성해 나가자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했냐? 김정은이가 했단 말이야. 백두혈통을 영원히 이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3대 세습을 아예 완전히 신성적한 신정통치에 합법화 시켜놨어. 그 누구냐? 김일성을 수령이고 김정일을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이 김정은이는 뭐냐? 수령님의 복을 수령복을 받았고 김일성 장군복을 받은 김정은이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를 완성한 열매가 지금 김정은이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예? 이 북한의 실상을 놓고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남북 회담 잘하고 뭐 비핵화 회담하다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북한을 남한하고 연방제 통일하자? 그 연방제 통일해가 북한은 이런 나라가 돼 있고 이런 집단이 돼 있고 이런 사상 종교가 돼 있는 것 같은 꼴인데 저거 하고 우리가 옆에서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냥 교류만 하고 뭐 도와주기는 하고 왔다 갔다 하자.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남쪽은 아무런 사상이 없어. 세계관이 없어. 철학이 없어. 역사의식이 희미해. 중구난박이야.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을 위인맞이하자는 놈들까지 나오는 판이고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다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남쪽에는 뒤섞여 있고 북한은 그런 건 숨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색화돼 있어. 몇 년 안 가면 남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이런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우리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에? 통일 원리, 통일 사상, 성공 이론, 성공 사상을 합쳐서 두익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두익 사상은 북한이 좌파들을 원수시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생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북한 가서 처음에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민족의 사랑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 해주신 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죠.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은 북한 애들은 봐라 저거 민족 김일성 민족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여서 저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은 또 뭐야 김정일 조선이래. 그러다 보면은 이게 민족 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 이러고 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포기해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충고를 해주고 북한을 떠나 나오실 때는 참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주체사상에서 통일사상으로 원리로 성공이론으로 걷어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이 잘못된 신격화된 이 우상 무신론 유물론 이 철학 변정법 철학 정오의 철학 인민계급 투쟁의 철학 이걸 걷어내고 북한을 사랑으로 진리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 일본에 계시는 형제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불편한 시간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